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총선 딱 20일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 시간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모시고 궁금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사실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결국 네. 본격적인 선거전이 돌입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위원장님께 이번 공천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 여쭙겠습니다. 뭐 공천 과정에 네. 잡음이 있었고요. 또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있어서 제가 그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미 지나간 겁니다.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이제 시작됐거든요. 네. 이제는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총선 승리라는 한 목표로 매진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호남 상황도 좀 들여다봐도 호남도 사실 공천 관련된 좀 잡음들이 끝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남 공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선거 과정에서 이런저런 잡음이 있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되신 분들 또 그분들이 호남의 새로운 일꾼으로 일을 잘할 수 있고 또 지역민들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이제 저희 또 선대위의 입장입니다. 아마 이분들을 또 잘 성장시키시면 광주 시민, 전남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일꾼으로 성장할 거다 그렇게 확신하고 또 선거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시지만 어쨌든 그 논의할 시기는 지났다 이런 걸로 좀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제 될 것 같고요. 전투가 임박했는데 그렇습니다. 자꾸 과거 이야기만 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호남이 선거구 중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선거구 어떤 곳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뭐 한 두세 군데 정도의 뭐 무소속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한 정도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보고가 올라오는데 네. 아직은 조금 더 본격 선거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아직은 전체를 한꺼번에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구를 찾았고요.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광주를 찾아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 표현으로 텃밭을 찾아서 표심을 다졌다 이런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 표심 어떻게 잡으실 생각으로 오늘 방문하셨습니까? 뭐 저는 텃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사실 텃밭이라기보다도 사실 저희들을 이렇게 키워주고 지켜주신 모태 어찌 보면 민주당에 대한 이 무한정한 정말 신뢰와 애정을 보여주셨는데 최근에 민주당이 그 기대에 부응을 못하고 있다는 또 네. 채찍도 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텃밭이라는 그런 어찌 보면 너무 건방진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후보자들이 기존에 있는 의원님들을 경쟁에서 이겨서 네. 후보가 된 이상 더 진지하게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또 그 지지자들의 마음도 마음까지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그것이 단순히 이 광주 선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전국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덧붙여 좀 지역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전남의 국립의대 신설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또 대통령 혹은 총리까지 그 관련된 의지를 좀 표명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 혹은 또 전 총리님으로서 지역에 가장 관심 있는 현안 어떤 것들 갖고 계십니까? 뭐 결국은 아까 이제 지역의 공공의대 설립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현안이 되겠죠. 그러나 네. 보다 중요한 것은 광주가 새로 발전하려고 하는 나노라든가 반도체 어떤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 네. 특별히 혁신 도시를 재궤도로 빨리 올리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한전공대를 비롯한 이 에너지 미래 산업에 대한 네. 어떤 새로운 활력과 그런 생태계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 정부 들어와서 공공연하게 지금 자꾸 그것을 자꾸 늦추고 있단 말이죠. 네. 투자도 자꾸 깎아버리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정말 제대로 따지고 제대로 이것이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 좀 지표를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 좀 상승한다 이런 평가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는 최대 153석 예상 의석수를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이제 전략위원장이 조금 처져 있는 당원들과 또 지지자들에게 용기를 불러주기 위한 뭐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조금 어려웠다가 뭐 이종섭 대사 사건이라든가 뭐 황수석 사건 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다시 지지세가 회복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굳이 표현한다면 이제 겨우 스타트 라인에 이제 같이 섰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상 2% 3% 네. 표로 보면 1000표, 2000표 내에서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는 데가 약 한 20, 30군데가 됩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잠시 실수를 하면 바로 또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보았을 때 절대로 어느 당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저희들은
아직도 여전히 추격한다 이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이야기를 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오르고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좀 상승이 가파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좀 신경 쓰이지 않을 수도 없는 부분이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아마 그 윤석열 정권의 이 폭주, 독선을 막는다는 점에서 양당이 같은 목표를 갖고 출발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조국 혁신단은 저희들보다 몸이 가벼우니까 좀 시원시원한 소리를 막 네. 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또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만든 더불어민주연합은 조금 후보 결정 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자기를 알릴 시간이 좀 부족했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요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총선 결과 민주당과 민주연합의 의석의 합이 네. 적어도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의 의석의 합보다 한 석이라도 많아야 의회를 저희들이 일종의 말하자면 장악하고 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히 그동안 저희들한테 실망하셨더라도 이 문제를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하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제1당으로서의 그 자격을 유지하는 게 예, 첫 지금 번째 급선무입니다, 저희들은. 급선무인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까요? 남은 기간 사실 20일 말씀하셨듯이 여러 지금 상황들 속에서 지금부터 스타트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떤 부분 막판까지 좀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결국 이번 선거는 이제 견제와 심판, 결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견제를 위해서는 입법부를 우리 민주당 중심으로 주시라. 그래서 완전히 이 정부를 심판해달라. 그러면 민주당이 이 공동체 또 우리 청년들의 삶 이런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미래의 확실한 대안으로서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호소드릴 겁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교만하거나 혹은 저희들이 마치 뭐 다 됐다는 식으로 혹은 우리들이 뭐 심판 끝났다는 식으로 이렇게 정말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이 선거 국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우리 후보자들이 마지막까지 진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줄 길을 저는 기대하고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